러시아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발사 주체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RSV 바이러스가 뉴욕에서도 활개를 치며 병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2명의 RSV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시청 앞에서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인해 집회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시내 필수 공무원 인력이 19,000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시 공공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져 폴란드인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네이토는 이번 미사일 폭발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국제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폴란드 국영 매체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km 떨어진 동부 국경 마을 프셰보드프에 미사일 2발이 낙하해 마을 주민 2명이 숨졌고 2발 모두 러시아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국 폴란드가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즉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나토와 동맹국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진 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에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미사일 폭발 후 참석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나토 비상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궤도를 감안했을 때 러시아가 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대서양 이사회 긴급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초기 분석 결과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폴란드의 비극적인 인명 손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동맹국인 폴란드에 대한 강한 연대를 표명했다며 또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모든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했다며 러시아의 정밀 타격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35km 밖에서 수행됐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사 주체가 러시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책임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로고 자택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미국 대통령 입 후보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나라였고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휴대전화를 흔들며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이민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졸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을 피하면서 2024년에는 투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미국을 존경했고 나를 존경했다며 재임 당시 외교 정책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이 단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발표하기 앞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실패하고 하원에서도 가까스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달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이후로 출마 선언을 미뤄야 한다는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권 도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았고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65%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가 급증하고 2명의 사망자도 보고됐습니다. 한 주 동안 4,500건 이상의 RSV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원엔 밀려드는 환자로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주 동안에만 뉴욕에서 총 4,500건 이상의 RSV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먼로 카운티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2,300명의 RSV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238명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2명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RSV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주로 10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는 RSV는 12월에서 1월 동안 가장 많이 확산되는데 벌써부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올 겨울 코로나19, 독감과 함께 세 가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트리플 데믹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19,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RSV 감염 사례를 코로나19처럼 개별적으로 추적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RSV는 6세 이하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2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 감기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영유아의 경우 폐렴 또는 모세기관 지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시보건부는 9월 이후 매주 RSV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뉴욕에서 기록적인 수의 아동들이 감염됐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며 RSV를 포함한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RSV는 2세 이하 어린이의 95%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감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초기에는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천명, 피부 변색, 음식 섭취 장애, 호흡 곤란, 수면 곤란 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맨해튼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식료품비와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 및 행진이 맨해튼 시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뉴욕주가 지난 2018년 뉴욕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1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 카라모즈 주 상원의원이 주의회에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2024년 뉴욕시 최저임금을 17.25달러로 올리고 다음 해부터 2달러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7년까지 21.2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대해 기업에 미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기업 평의회를 포함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해당 경제적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 측은 성명을 통해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 측의 서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최저임금 상승은 뉴욕주가 처음이 아니며 시애틀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덴버주에서 역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로 인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도관, 경찰 등 뉴욕시 내 필수 공무원 인력이 19,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공공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생 기자입니다. 감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시 정부 고위직 관리 비서직의 이직률이 27.2%로 가장 높았고 교도관 23.6%, 조사국 22.2%의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경우 전체 인력의 6.7%가 줄었는데 숫자로는 3,400여 명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 시정부 운영시설 관리인이나 정원사 등의 공공인력 감소율도 각각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다나폴리 뉴욕주 감사관은 공공인력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와 같은 공공인력 감소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뉴욕시 공무원에 지급된 오버타임 수당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1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의 83%는 뉴욕시경과 소방국, 교정국, 위생국 등 4개 부서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민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팬데믹 전 뉴욕시 전체 공무원은 약 32만 6천 명이었으나 뉴욕시는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낮춰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자주 애틀랜타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던 한 60대 한인 여성이 들이닥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국은 69세 차모 씨의 살인 용의자로 43세 흑인 남성 네이선 허프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전날 애틀랜타 남부 이스트포인트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업주인 69세 차모 씨에게 무장 강도가 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차 씨가 이를 거부하자 허프는 그녀에게 총을 2발 쏴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날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 그레디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곧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허프는 범행 전 인근 뷰티 서플라이 업체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일린 글로버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목숨의 가치는 수백 달러어치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young lady has been here well over 30 years. She is definitely a staple in the community. They provide important services to this community, and the community loves her, and we love her. 인근 주민들은 차 씨가 운영하던 업소 현관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으며 숨진 차 씨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 everyone to know that she was a human being. And she didn't deserve this. She didn't deserve it. She didn't deserve it. 용의자 허프는 범행 다음 날인 오늘 지하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살인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체포한 네이선 허프 외에도 영상에 포착된 노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공범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로켓이 오늘 새벽 1시 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과 수소 연료 누출 등으로 중단됐던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반세기 전의 아폴로 계획을 이어받아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내려는 미국의 원대한 우주 계획입니다. 아폴로 때 세턴 5호가 했던 역할을 SLS 로켓이 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탔던 아폴로 캡슐을 오리온 캡슐이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25일 11시간 36분간 진행될 것으로 오리온은 달 너머 6만 4천 킬로미터까지 더 나아가는 원거리 역행 궤도를 비행한 뒤 다음 달 11일 서부 샌디에고 해안에 입수하는 것으로 비행을 끝내게 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현재 $2 50센트로 책정된 기본 미터기 요금을 $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금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인상안에는 시속 12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0.2마일당 50센트가 추가되던 요금도 70센트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TLC는 요금 조정 시 평균 승객 요금은 22.9%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우버, 리프트 등 앱 기반 택시 서비스의 최소 요금은 7.5마일당 $2 50센트 인상됩니다. TLC의 새로운 인상안은 올해 연말 내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2,140만 지원받습니다. 캐시오콜 주지사는 이 연방 자금을 뉴욕의 17개 난민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달하고 뉴욕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시적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약 7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중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난민은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13세 맥신 양이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고 조혈모 세포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맥신 양은 현재 프랑스의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 중인 상태로 정기적인 수혈에 의존해 생활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맥신 양의 고모 주디 씨는 같은 인종일수록 조혈모 세포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이 높지만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한 한인이 많지 않아 기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으며 유전자형 등록은 구강 내 표본만 채취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